어둡고 무거운 날씨에 대해서 조금 기분 풀고 가기 위해서 잠시 하나 개그 콘서트의 한 코너 보면서 웃고 가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자, 제가 이제 방금 전에 개그 콘서트에 오늘 보여드렸는데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당황하니까 웃어라, 웃어라, 웃어라 이 나오는데 이게 최근에 또 뜨고 있는 유행 중에 하나랍니다. 근데 왜 제가 이제 웃어라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얘기할 돈이 되는 대화법의 주제가 웃음이거든요. 혹시 이 말 아시죠? 화가 날 때 화를 내면 365, 화가 날 때 참으면 2류, 화가 날 때 웃으면 1류랍니다. 네. 뭐 우리 이런 말도 있죠. 일로 일로 일소일소라고 화를 한 번 내면은 늙고 한 번 웃으면 더 젊어진다라는 말도 있는데 방금 여기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화가 날 때 대부분의 사람들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처럼 우리 뭐 심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 화를 내가 나 화를 내. 이런 경우가 이제 가장 이제 그 기본적인 반응이 상태라 치면은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내가 참아요. 아,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으니까 그래 그럴 수 있으라고 하지만 더 고차원적인 사람은 화가 날 때도 웃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때는 비웃는다는 것은 전혀 아니겠죠. 자, 이제 웃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곧 있으면은 이제 이 석가탄신일인데 종교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석가탄신일인데 석가모니께서 제자분들하고 다니다가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느 고을을 말을 지나가는데 건달이 다가와서 길을 막아쓰고 막 욕을 합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께서는 본인에게 엄청난 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소를 띄우시면서 웃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지쳐가지고 이제 부딪혀서 건달이 가고 나니까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앞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화를 내지 않으실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석가모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나한테 황금을 준다고 생각해봐. 금덩이를 준다고 생각해봐. 근데 내가 그걸 안 받으면 그 금덩이 누구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거니까 제 거지요. 욕설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나한테 던진다 그래서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설은 누구 거냐? 그 사람 거라는 거죠. 이렇게 가르침과 깨우침을 주신 일화가 있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화를 참는다는 것 이상으로 그 위기를 웃음으로 유머로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경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전부터 이제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 웃으면 보기 와요라는 프로그램도 있었죠. 흑백 TV 시절에 오랫동안 많이 나왔던 프로그램 이름인데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이 말을 그대로 펴면은 소문만복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소문만복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웃음이 정말 복이 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실제 검증을 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 그러면 믿어지시겠어요? 실제 연구를 했답니다. 도대체 어떤 연구를 했느냐라고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웃음이 기분 전환을 넘어서 생리적인 변화라든지 심리적인 안정, 사회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데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고요. 뭐 기본적으로 또 다른 게 스트레스 완화라든지 심혈관계 건강이라든지 면역력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해왔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을 보시면 어때요? 관련 연구를 한 기관과 연구 근거가 다 외국이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외국의 유명한 연구팀 또는 대학교에서 연구를 해봤더니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던 스트레스 감소라든지 면역력 강화라든지 뭐 심혈관 건강이라든지 통증 완화 등등등 이런 효과가 있더라. 뭐 심지어 피부 건강도 좋아지고 노화도 예방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더 구체적인 걸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이유 중에서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답니다. 달리 말하면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얼굴이 벌개진다든지 또는 뒷목이 땡긴다든지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이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웃으면 이게 낮아진다라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은 우리 NK세포라고 많이 들어봤죠. 수년 전에는 NK세포로 활용한 광고, 이제 화장품 광고까지 나왔거든요. 면역세포 그런 거 들어가고 심지어 암 예방에도 기여를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웃다 보면은요. 혈관이 이완이 된대요. 보세요. 혈관이 이완이 된다는 거 혈관이 이게 넓혀진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혈관이 좁혀지거나 막혀서 생기는 병이 뭐 있죠? 그렇죠. 경색. 막히면 경색이에요. 그죠? 터지면 출혈이 되잖아요. 이게 이제 혈관이 넓혀지니까 혈액순환이 원활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 그만큼 그 속에 있는, 예,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에 림프 이런 것들이 단되면서 산소가 다니면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주게 되죠. 이 실질적으로 이런 일 하다 보니까 혈압이 줄어들고 심장 질환도 낮아진답니다. 당연히 웃음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엔돌핀 분비가 증가해서 진통 효과도 일어나고요. 게다가 우리가 많이 웃는다라는 부분을 보시면은 항염 효과,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이 있잖아요. 예. 사이토카인이라는 이런 부분을 줄여주는 역할까지도 한답니다. 그리고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해서 사람을 만나면 생길 수 있는 이런 좋은 호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맨 위에 했던 코르티솔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인지심리학자로 유명한 김경일 교수님도 여기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코르티솔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이 코르티솔이라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요, 방금 아까도 제가 언급드렸습니다만 급성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분비 물질입니다. 이게 여기 콩팥의 부신 피질에서 분비되는데, 이게 많이 분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상 수치도 높아지게 되죠. 그러니 당연히 몸에 해로운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높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억지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거를 내가 참아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웃는다는 것, 자연히 웃는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뇌는 가짜로 웃는지 진짜로 웃는지를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죠. 달리 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그냥 이유 없이 웃더라도 내 몸에서는 코르티솔 분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웃는 것과 웃지 않고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코르티솔이 증가할 때 미치는 부분이 가장 크게 본다 그러면 이제 혈류, 그죠, 노화 이런 부분까지 다 영향을 미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되었을 때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이 순간 화를 낼 거냐 아니면 웃을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한다고 해볼게요. 운전하는데 나는 정상적으로 내 차선을 가고 있는데 옆에서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훅 치고 들어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놀라면서 순간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육두문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럴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길래, 아, 놀래라. 아, 저 사람 되게 급한 모양이네. 이렇게 그냥 웃고 넘기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생각해봐요. 끼어들었다고 내 혼자 욕을 한다 이거 차 안에서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주나요? 들리나요? 나만 열받는 거야. 그러고 나면 어떻게 저 혼자 씩씩대다가 몸이 열났다가 그 에어컨 더 올려가지고 막 찬바람 더 냈다가 결국 내 손해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 아, 내가 브레이크 한 밟았지만, 아, 놀래라. 아, 참, 운전 좀 조심하지. 라고 그냥 가볍게 넘기는 그 순간이, 그 짧은 순간에 내 몸이 건강한 쪽으로 반응을 하느냐,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에게 더 나쁜 물질이 쌓이느냐, 이런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웃음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저 사람 참 아이같이 잘 웃네, 해맑게 웃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틀린 게 아니라 이 말 속에도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답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까요? 예. 몇 번 정도 본인은 몇 번 정도 웃을 것 같아요? 네. 고개를 절절절 들고 계시네요. 별로 안 웃으신다고. 자, 그런데 놀랍게도요. 아이는 2, 3개월이 지나면 웃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하루에 400번 이상을 웃는데요. 까르까르까르 웃는 거라든지 그냥 조금만 간지러도 웃고 뭐만 해도 울고 하지만은 이 울고 웃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반응이지만 웃는 게 400번 이상이랍니다. 그럼 우리 어른인 성인들은 하루에 몇 번 웃을 것 같습니까? 여기에 10분의 1만 되더라도 40번이잖아요. 맞죠? 40번인데 안타깝게도 10분의 1도 아닌 40번도 아닌 하루에 14번 웃는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러니까 아이 얼굴을 보면 걱정이 없고 맑다고 우리가 이게 보는 것만으로 즐거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표정까지는 억지로 짓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되었을 때 웃어줘야 되는데 잘 웃지 못한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적게 웃는 사람과 그죠? 잘 웃는 사람의 건강, 수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될까라고 봤더니요. 일본에서 2019년에 야마가타 연구라는 걸 했는데 분명했냐면 40세 이상의 성인 17,152명을 대상으로 무려 5년 5개월 정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꽤 길죠? 17,000명이 넘는 사람을 5년 5개월 동안 추적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했냐? 일주일에 한 번 웃는 사람에 비해서 월 1회 미만, 월 1회 미만이니까 1년에 몇 번 안 웃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요. 월 1회 미만으로 웃는 사람이 주 1회 이상 웃는 사람에 비해서 약 2배 가까이 사망 확률이 높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 많이 웃을수록 줄어들고 덜 웃을수록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현재까지도 대한민국의 사망 원인 3위가 심혈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웃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사람도 사망 위험을 줄이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노르웨이에서는 조금 더 다른 연구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사망 위험률을 일본에서 연구했다 그러면 노르웨이에서는 더 많은 시간 동안 무려 15년 동안 5만 3천 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냈습니다. 1984년부터 시작된 이 헌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한 4회 정도에 걸쳐서 그룹을 지어서 조사를 했었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머 감각이 높은 여성은 전체 사망 위험의 약 절반 정도 48%는 낮아지고요. 심장 질환은 73%는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감염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여자분들은 83%가 줄었고 남자는 74%가 줄었습니다. 엄청난 거죠. 감염 질환이라 그러면 보통 어떤 게 있나요?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도 감염 질환이 될 수 있는 거고 음식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도 있죠. 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게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왕이면 조금 더 웃고 이왕이면 조금 더 즐겁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각종 병원에 보면은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웃음 치료사분들이 와서 하는 게 있잖아요. 보셨죠? 직업도 웃음 치료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대단하죠?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이 연구도요. 국내에 병원인 서울 아산병원에서 2015년도에 발표를 해서 여기 보건대체제 관련된 학회지에다가 국제 학회지에다가 이걸 게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암 치료를 받는 62분의 환자들 대상으로 해서 그룹을 나눴어요. 33명은 항암 방사선 치료하면서 웃음 치료를 병행을 했고 나머지 분들은 치료를 안 한 거예요. 그냥 방사선 치료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웃음 치료를 병행한 쪽에서는요. 우울이나 분노라든지 이런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요. 88%나 줄어든 반면에 단순하게 방사선 치료만 받은 사람들은 1%밖에 차이 안 났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려 88배 차이가 난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 암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지금은 치료법이 좋아지고 조기 발견되고 수술이라든지 또는 뭐 방사선 치료 또는 면역 치료제가 나와서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하지만 5년 상대 생존율이 70% 넘어가고 있지만 일단 이 병에 걸리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우울감이라든지 또는 분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웃는 것만으로도 88%나 개선됐다라고 하면 이건 돈으로 따질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웃음의 경제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저도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웃음 자체가 직업인 사람도 있죠.
유튜브라든지 코미디언, 유튜브 나오는데 웃음 콘텐츠 해서 요즘 개그맨들이 개그 프로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유튜브로 옮겨갔잖아요. 뭐 여러분들 낄낄상이라든지 또는 뭐 등등 있어요. 수십만의 그죠?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유명 코미디언 그 개그맨 출신인 이 김대희 씨가 하고 있는 꼰대희 반복자 이 코너 같은 경우에도 구독자 100만이 넘어가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돈 버는 직업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앞서 얘기한 대로 병원에서는 웃음 치료를 병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수백억, 수천억에 해당하는 의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같은 경우에도 연수를 할 때 웃음 치료사라든지 이런 관계되는 사람들을 불러서 명사특강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게 있답니다. 웃음을 통해서 소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직률이 10%나 줄어든대요. 큰 거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켜야 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일즈 관련해서도요. 사람을 만나서 상대를 할 때 유머러스하게 하는 사람이 당연히 친근감도 빨리 쌓을 수 있고 유대감이 좋아지니까 계약도 잘 되고 유지도 잘 되더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예, 개척을 했을 때 내 고객이 아니었는데 내 고객으로 만드는 확률이요 20에서 30% 증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 미소가 있고 그 다음에 유머러스한 사람이 영업에 성공한다는 것도 검증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머니테라피 협회에서 이 포럼을 한다고 해놓고 왜 웃음 얘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다른 게 아니라 이것 때문이죠. 우리 9가지 머니 타입 중에서 가장 유쾌한, 즉 웃음 코드가 가장 잘 맞는 타입은 어떤 요인이 있을까? 여러분은 본인의 머니 타입을 알고 계시잖아요. 나는 어떤 요인일까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보시기에 가장 유쾌한 머니 타입은 어떤 머니 타입 같아요? 댓글로 달아주셔도 되고 마이크를 열고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답을 하시기 불편하시면 대충은 짐작이 오시죠. 일단 누구냐? 도전형은 좀 유쾌한 성격입니다. 적극적이고 그죠? 그런데 이제 알뜰형을 한번 볼까요? 알뜰형 같은 경우에 물론 알뜰형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껴 쓰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면 유쾌함보다는 뭐예요? 분석적이거나 따지는 요인이 많아집니다. 투자형도 마찬가지죠. 우상형도 그럴 것이고 피해형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오히려 웃음이 더 많은 유형은 가난의 유형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바로 순진형, 안일형, 투기형. 특히 투기형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오늘 주식 상한가 쳤네. 아 기분이다. 내가 한번 쏠게요. 이런 기분파, 흔히 말하는 기분파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난의 유형이 많지만 어쨌든 웃음의 코드하고 연결했을 때도 관련된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가난의 유형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쁜 점만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그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웃고 넘길 수 있는 유형도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개발해서 활용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니타입 보고서에 보시면은 잠재된 재무적 리스크도 있지만 발전 방향도 있어요. 물론 그 내용에는 전부 다 각 유형마다 필요한 재무적인 부분을 해뒀습니다만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부분은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고객을 상담한다고 했을 때 내담자를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상담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분이 무조건 가난의 유형이니까 돈을 못 벌 거예요. 돈이 들어도 새 나갈 거예요. 돈을 밀어낸 유형이에요.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오픈 마인드를 할 때, 처음 상담하기 오픈 마인드를 할 때 반응이 정말 좋으시네요. 이럴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할 때마다 리액션이 나온다. 그럼 그렇게 대답해 주면은 그 짧은 순간에 서로 간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때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 알뜰형이나 피해형 이런 분을 만났을 때 너무 돈에 대해서 전전긍긍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돈에 대해서 너무 전전긍긍 하시거나 스트레스 받으시면 아까 제가 뭐 그랬죠? 코르티솔이라는 그런 나쁜 호르몬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혈압에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몸에도 안 좋은 물질을 더 쌓게 되기 때문에 해롭습니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할 때 좀 이게 유머러스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또 배경을 만들어가는 게 또 우리가 또 상담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돈에 대한 배합법을 제가 몇 가지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와요. 비가 오죠. 비가 올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반응을 잘 하나요? 또는 우리가 비가 올 때 고객을 찾아가거나 비가 올 때 고객이 찾아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비 오네요. 라고 얘기하거나, 뭐 많이 쉬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이미 그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예, 보시면, 창밖도 보시네요. 자, 보시면 이런 경우에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나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올 첫날부터 비가 오고 난리야. 나기도 불편하게. 에이, 그냥 집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순간에 내 몸에 이미 부정적인 게 쌓입니다. 어쩔 수 없겠죠? 자, 그런데 이걸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럴 수도 있어요. 비 오니까 미세먼지는 깔끔하게 씻겨 나가겠네. 아유, 안 그래도 요새 수시로 재난 문자 와서 산불 조심하라고 건조하다고 난리였는데, 이제는 다음 주에는 그런 얘기는 좀 안 오겠네. 다행이네. 간단하죠? 저 세일즈 교육을 갈 때 또 잘 하는 말이 있어요. 고객을 만나러 갔을 때, 고객님 비 옵니다라고 얘기하거나, 뭐 이런 얘기 미리 먼저 하지 마라 그래요. 뭐 당연히 누군 알고 있는 거잖아요. 날씨를 오픈 마인드를 하기 참 좋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부정적인 게 쌓여있거든. 그래, 비도 오는데 보기 싫은 당신도 왔네요. 왜 왔어요? 부담되게. 예, 고객은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에 오픈 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든 아니면 그동안에는 무의식적으로 던졌던 그런 말들이 고객과의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지금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면 돈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볼까요? 5월은 참 이름이 많죠. 가정의 달이다, 그죠? 계절의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자녀가 스마트폰을 너무 오래 사용해요. 스마트폰 오래 사용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게임을 오래 한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아이가 어리든 아니면 대학생이 됐든 군대 갔다 왔든 그렇더라고요. 저를 대화하기보다는 스마트폰과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집에 같이 살다 보면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야, 너 몇 시간째 지금 스마트폰 들어보고 있는지 알아?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 게임만 하고 있고, 어휴, 속 터져. 한 번쯤은 이런 경험 있으시죠? 예. 그럼 아이는 그럽니다. 하루 종일 안 했어. 근데 한 시간밖에 안 됐어. 공부하다가 잠시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이제 서로들 싸우는 거예요. 야, 한 시간이 중요한 거, 이게 아니라서 또 이렇게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조금은 유머러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는 거 어떨까요? 누구누구야, 너 스마트폰이랑 연애하는 중이지? 엄마 아빠가 왠지 라이벌 된 기분인데? 근데 그 친구 너무 질투나서 그러니까 야, 오늘은 한 시간만 좀 떨어져 지내보자. 그리고 나한테도 한 시간 정도 데이트할 시간 줘. 대신에 저녁엔 다시 만나게 해줄게. 예.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은 적어요. 드물겠죠. 하지만 내가 아이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그 순간을 보고 난 다음에 첫마디를 뭘로 던질 거냐. 야, 너 지금 몇 시간째 스마트폰 보고 있는지 알아? 이 말하고, 야, 너 스마트폰이랑 너무 열애종인 것 같네? 이 말하고는 받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지난달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돈이 된 대화법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말하기 전에 한 3초 정도만 더 생각해 보자. 딱 3초만. 아이 방문을 열었는데 아이가 뭘 하고 있어. 그때 내가 던지기 전에 요 말 해볼, 이 말 했을 때 반응, 저 말 했을 때 반응. 그 짧은 순간에 우린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번 달에는 우리가 돈이 많이 나가는 달이죠. 오늘 이 뉴스를 보니까 요즘 워낙 경기 힘들다 보니까 죄송해요. 이번에는 요것밖에 용돈 못 드리겠어요. 라고 하는 이제 자녀의 이제 부모님 용돈 때문에 이런 게 기사가 나오기도 하던데 우리 아이들은 반대죠. 더 달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자녀가 용돈을 더 달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마 제가 보여드리면 분명히 공감하실 겁니다. 또 달라고? 야, 용돈 받아가지고 언젠데? 너 지난번에 그거 가져가 너 뭐 했어? 이제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조금 다른 관점에서 꺼내보면 누구누구야. 용돈은 마치 라면 스프 같다? 너무 많이 자주 넣으면 오히려 짜지고 맛이 없어져. 그러니까 조금만 넣어야 돼. 대신에 오늘 이렇게 할게. 어, 오늘 네가 네 방 청소하잖아. 그래서 인증사진 해주면은 아빠가 용돈 줄게. 그런데 조금만 더 깔끔하게 했어. 야, 그러면 보너스도 추가. 어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마 거기 상당수의 뭐 분들은 실제로 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용돈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노동의 가치라고 생각해서 방 청소에 신발 정리해 이불개, 빨래개, 빨래 널어 이런 것들 집안일을 돕게 하면서 주는 게 있잖아요. 이거는 아이가 어렸든 크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둘째 녀석이 곧 있으면 군대 간다고 집에 있거든요. 집에 있는데 이제 휴학기 내고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딱 얘기합니다. 이 녀석이. 자기가 청소에 다 해놨으니까 아빠가 설거지해. 딱 구분돼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죠. 아, 아빠가 오늘 좀 피곤하니까 네가 설거지 해주면 이제 내가 뭐 해줄게. 우리 이게 대가성은 아닙니다. 무조건 뭐 해줄게. 용돈 주는 게 아니라 설거지 해주면 내일은 아빠가 청소까지 다 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아이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관점에서 야, 용돈 받아가 줬는데 또 필요하냐고, 뭐 쓰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대화에서 어떤 요소를 집어넣어서 예, 서로 간에 편한 분위기에서 재미있게 대화를 이어갈 거냐. 요거를 딱 3초 정도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만약 아이가 뭐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성적이 떨어지면 부모 입장에서 속상하니까 당연히 이 말 할 겁니다. 야, 그 점수로 대학 가겠니? 인서울 하겠니? 근데 부모는 이 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이 말 듣는 아이는요. 듣는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나도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루에 몇 시간 못 자고 말이야. 응? 놀고 싶은 건 놀고 그렇게 했는데 성적이 안 올라가 어떡하라고 이번 시험 이렇게 나온다 어떡하라고 이게 쌓여 있는데 이 말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는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떨까?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유머를 강의하시는 분이 강의했던 내용에서 발췌한 부분이에요. 아이 성적표를 보고 난 다음에 웃었답니다.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건 점수가 아니고 암호 같은데? 야, 아빠 해석 못하겠다. 괜찮아. 앉아가지고 같이 한번 해석해보자.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이도 성적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혼날 줄 알았고 막 그랬는데 스트레스 받아 있었는데 그냥 이건 점수가 아니고 암호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니 그죠? 우리 이 정도 경지가 되려고 그러면 굉장히 높은 경지겠죠. 대신에 우리가 이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느냐 조금 더 생각해 보느냐 차이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헤맬 때 그죠? 이거는 뭐 심지어 군대 갔다 와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대학교 졸업하고도 자발적 실업자가 꽤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할 때 집에 있으면 부모 입장에서 속 터지죠. 야, 그 나시 좀 되면 꿈이 있어야지. 야, 꿈도 필요 없어. 나가서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그래 있을래? 이렇게 이제 싸우고자 덤벼든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대화법이 있는 반면 할 수 있는 거죠. 야, 요즘은 꿈도 AI처럼 업데이트 필요하대. 야, 넌 지금은 버전 1.0인 거고 조만간 버전 2.0으로 업데이트 될 거야. 그거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지. 야, 엄마 아빠도 벌써 진로를 몇 번 바꿔가지고 벌써 뭐 진로 4, 진로 5, 2점 버전 살고 있잖아. 너도 조만간 2로 업데이트 할 거지? 나 그래 믿는다. 이렇게 던져주는 말. 이러면 최소한 우리 부모가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요새 뭐 스마트폰 웬만하면 다 가지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이게 업데이트 되는 부분하고 활용한다 그러면 좀 더 엄마 아빠가 저런 것도 안 해?
라는 그런 또 센스 있다는 느낌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5월에는 또 이제 이게 연휴가 많다 보니 다음 주까지 연휴 쭉 이어지잖아요. 여행 가려고 할 때도 이렇게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 아이는 안 가려고 그러고 이제 따라가기 싫으니까 안 가려고 그러거나 가더라도 자기 고집 부리거나 그런 경우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엄마 아빠가 돈 다 내는데 정한테 따라오면 되지. 뭐 그래 잔말이 많아. 따라와. 이번 어디 간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이가 아주 어리면은 당연히 그게 다 맞춰주지만 한 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쯤 되면은 잘 안 따라주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냥 뒷자리 앉아서 가는 내내 스마트폰만 보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참여시켜서 조금은 즐겁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자, 이제 모여봐. 우리 주말에 여행 가기로 했는데 요거 하나만 정하자. 오늘은 첫째 날 저녁 메뉴를 정할 건데 각자 먹고 싶은 거 하나씩만 적고 이거를 꼭 먹어야 되는 이유를 웃긴 이유를 들어가지고 하나만 내봐. 그래서 제일 웃긴 사람, 제일 웃긴 메뉴를 정하면은 그 사람 그걸 따라갈게. 부상도 준다.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대화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저녁 숟가락 놓자마자 모여봐 회의하자. 이렇게 가는 거 하고 우리 첫날 저녁에 뭐 먹을까? 첫째 너는 뭐 먹고 싶어? 둘째 너는 뭐 먹고 싶어? 이렇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가는 거하고 이게 대화법이라는 거죠. 저도 참 이게 강의를 할 때와 집에서 할 때가 쉽지는 않지만은 대신에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거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기하기 전에 3초만 생각한다고. 조금만 더 생각하다 보면 달라집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거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여기 제가 만나시는 분 강의에 들으시는 교육생 중에 상당수가 보험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한테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 격려하고 또는 이제 갈등을 이제 해소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그거 관련되는 걸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닌데 주위에 내 동료가 같이 있는 동료가 이번에 아주 큰 계약을 했거나 가입을 많이 했어요. 자, 축하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축하해요. 이번에도 잘하셨네요. 안 하는 말보다는 낫죠.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데 너무 평이하고 일상적이다고 되는 거죠. 여기다 조금 더 이제 분위기를 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계약했어요. 야, 이쯤 되면 계약의 신일이 아니라 계약의 요정이네요. 누구도 씨 덕분에 요즘 사무실 공기 중에 거기에 계약이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 손만 쉬면 계약되는 것 같아. 네, 뭐 이런 거 최고의 칭찬 아닐까요? 예. 심지어 이런 사람도 지금 직접 들은 얘기인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발 저 사람 좀 계약 못하게 해주세요. 너무 쌤난다 이거죠. 근데 이거를 화내면서 하거나 짜증내는 게 아니라 부러우면서, 그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훨씬 더 분위기 산다라는 거죠. 그럼 또 뭡니까? 계약책이라는 사람이 한턱 쏠지.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소개 잘 받는 사람에게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소개 좀 해주세요. 또 우리 상담하는 사람들한테 상담을 잘 내려오니까 상담 잘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또 요구할 수도 있죠.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평이한 경우라면 혹시 고객 소개 잘 받는 방법, 비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하고 요즘 고객님 소개가 줄줄이 나온다면서요. 저도 소개 받으려면 계약의 기운을 좀 나눠 받고 싶은데 제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쌀 테니까 예? 선배님은 친구는 뭐 동료는 소개 비법 한 잔 쏘세요. 어때요? 딜 괜찮죠? 자, 커피 한 잔 갑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말 센스라는 게 큰 게 아니라 제가 커피 한 잔 쏠 테니까 선배님은 소개 비법 한 잔 쏘세요. 이런 거. 요 말 한마디의 차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분 좋게 소개 비법 또는 영업 비법을 알려주게 만드는 방법도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계약을 실컷 잘 해놨는데 갑자기 계약을 해지한다거나 또는 뭐 본인은 다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 못 들었다고 이렇게 우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에이, 그런 고객 많아요. 저는 더 애매하는 고객도 만났는데 힘내세요. 에이, 괜찮다 털어버리세요.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근데 이 말 속에, 요 짧은 문장 속에요. 이 말 속에는 사실 하지 않았어야 되는 말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저는 더 애먹이는 고객도 만났다고. 즉, 이 대화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힘들어하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한테 얘기를 계속 해줘야 돼. 근데, 당신도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똑같아. 뭘 그래 갖고 그래. 이래버리면 이 사람이 힘든 거 희석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으니만 못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주는 게 좋으냐라고 본다 그러면, 고객님 얼토당토하는 거 얘기할 때 미루는다 그러면 진짜 속상하죠. 예. 오늘 제가 커피 한 잔 쏠 테니까, 어? 제가 여기 누구누구 시위해가지고, 예, 감정 회복 투자금 한번 쏠게요. 나갑시다. 이렇게만 말해도 됐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는 더 심했다, 어렵다, 힘들었다, 다 그랬더라.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분의 그 상태에서 인정해주고 힘들었지라고 얘기해주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동료들 간에 이 의견 충돌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당신 방식대로 하세요. 난 내 방식대로 할 테니까. 서로 다른데 왜 그걸 강요하냐고. 이러면 이제 막 이게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는 거죠. 이제 보이지 않는 벽을 쳐버리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고 본다 그러면요. 야, 우리가 의견이 안 맞는 거는 너무 잘났기 때문에 그래. 여기다 좀 살을 덧붙이면 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그죠? 미켈란젤로나 그런 사람 각자 다 천재잖아. 이 두 사람이 붙으면 어떻게 해? 당연히 싸운다고. 맞죠? 자, 그런데 각자가 뛰어나니까 뛰어난 성과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인정할 게 인정하자고. 자, 우리 이제 각자 분에 대해가 찼으니까 우리가 같이 좀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최고의 대화법이지 않을까요? 이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인정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 인정이라는 게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차이에 대한 선긋기가 아니라 당신은 이런 부분을 잘하고요. 저는 이런 부분을 잘해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를 좀 이제 못 내다 보면 위축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달에는 내담자가 많아서 굉장히 바쁜 달도 있었고 또 어떤 달에는 내담자가 없어가지고 진짜 속된 말로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보면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그랬다면 내가 위로해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번 달은 좀 쉬어가는 거죠.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아시겠죠? 저도 그럴 때 있었어요. 이 말 하시면 안 된다고. 이 말은 바로 나 때는 말이야 라는 표현하고 거의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로서 끝나야 됩니다. 이제 좀 쉬어가시는 거죠. 괜찮아요. 힘내세요. 차라리 이 말하면은 50점은 받아. 근데 저도 그럴 때 있어서 이 한 문장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이제 돈이 되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 달은 다음 달 대박 치려고 운 모으시는 중이죠. 이제 기운을 모으고 있는 중이죠. 2보 전진을 위한 1보 호퇴. 일명 폭풍전야 같은 거네요. 다음 달에 대박 터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대할게요. 물론 이때는 비아냥 그린다거나 그런 투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되겠죠. 진짜 진심을 담아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냥 힘내라는 말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개구리도 멀리 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움츠리고 있다가 뛰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돈에 대한 대화법에 대해서 웃음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10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이게 제가 늘 웃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에 섰는데 인상 쓰고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약간 미술을 띠면서 강의하고 나면은요, 제 몸에 있는 에너지가 빠져나갔다기보다는 오히려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내가 충전되었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은 상담을 하실 때나 고객을 만나서 계약 활동하기 위해서 고객을 만났을 때 그 고객분하고 대화하고 난 다음에 왠지 내 기가 빨렸어 이런 말을 하시진 않나요? 그런 느낌 받으신 적 없나요? 그렇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의 대화에서는 생산적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웃을 수는 없지만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웃음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어떤 일을 겪었을 때, 누구와 대화할 때,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웃을 것이냐, 아니면은 스트레스 받는 호르몬을 분비할 것이냐,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이라는 걸 금전적으로 얼마입니다라고 세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웃음이 우리 건강에, 우리 사회에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일상적인 가족에서 내가 하는 일과 관련해서 고객과 상담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멘트를 쓰느냐,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그 다음에 유대가 더 쌓인다라는 것도 사례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 심리를 공부하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이 재무라는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심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생활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 대화를 할 것이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유머가 있고 그리고 내 스스로가 웃을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찾아낼 것이냐 항상 노력하고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치면서 이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할까요? 화가 날 때 화를 내면 삼류이다. 화가 날 때 참으면 이류이다. 화가 날 때 웃으면 일류이다. 오늘은 마치시고 나면은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또는 차 안에서 혼자서라도 한 10초 동안 얼굴이 뻘개지도록 한번 웃어보세요. 진짜 기막힌 일이 일어날 겁니다. 5월 첫날 바쁜 시간 쪽에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5월 한 달 동안 진짜 웃을 일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